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북로장생 청취자 여러분들, 10월 한 달간 어떻게들 지냈습니까? 2019년 10월 31일, 지금은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날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이용이 부릅니다. 잊혀진 계절.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10월 마지막 날이면은 라디오에서 꼭 이런 내용으로 DJ 멘트 나오고 잊혀진 계절을 틀어주던데요. 요즘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밤에 녹음을 하지만 실제 방송이 올라간 시점은 11월 1일 오전 7시가 되겠네요. 11월 첫날 오전 7시에 방송이 올라갈 거고요. 저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환절기에 따른 건강관리 방법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2019년 10월 마지막 주, 이번 주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환절기, 기후가 바뀌는 시점인데요. 사람은 이런 기후가 바뀌는 시점에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연의 변화 앞에서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거든요. 환절기에는 조심조심 지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겸허한 자세로, 조심스러운 자세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10월 31일 목요일 미세먼지가 좀 있었죠. 특히 비염이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미세먼지는 비염을 즉각적으로 악화시키죠. 일단 오늘 하루키 책 두 번째 시간에 앞서서 잠깐 환절기 비염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 5가지를 초간단 정리를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비염을 예방하는 5가지 초간단 방법 5가지. 자, 비염을 예방하는 5가지 초간단 방법. 첫 번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겹겹으로 잘 감싸 입고 일교차에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목도리, 스카프, 마스크 같은 거 잘 이용해야 됩니다. 비염의 상태는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커피나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보다는 대추차나 생강차, 도라지차, 모과차, 유자차 같은 이런 한방 약재 차를 드시는 것이 비염에 좋습니다. 환절기엔요. 몸 체온을 유지해주고 비타민 보충도 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죠. 그리고 비염을 예방하는, 환절기에 비염을 예방하는 초간단 방법 세 번째, 근육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수축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 후에 근육량을 늘려가지고요, 체온이 잘 유지되도록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땀이 좀 날 정도까지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가 막힐 때는 코 주변 혈자리를 지압해 줘야 됩니다. 비염에 지압하는 혈자리는 영향이라고요. 콧방울 바로 옆에 좌측 우측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미간 사이, 양 눈썹 중간 지점이죠. 인당혈. 이렇게 인당혈, 영향, 인당, 영향 두 군데입니다. 지금 설명으로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인당 그리고 영향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코가 막힐 때, 코가 안 좋을 때, 비염이 오려고 할 때, 이런 환절기에 비염을 막기 위해서 코 주변 혈자리인 인당과 영양을 지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비염을 예방하는 네 번째 방법, 비타민 D하고요, 프로폴리스를 좀 섭취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볕을 좀 쐬주면서 외부 활동을 하던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힘든 분들은 양질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셔주셔야만 비염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비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폴리스가 비염에 좋은데요. 프로폴리스는 잘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나에게 잘 맞는지를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폴리스는 일단 천연 항생제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십니다. 면역력을 올려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잘 맞는 분들은 환절기에 하루 3번 식후에 하루 3번씩 드시면은 코막힘이 좀 뚫리고 비염 증상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딱 먹었을 때 코하고 목구멍이 시원하게 뚫리신 분들은 프로폴리스가 잘 맞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염 증상이 나오려고 할 때 이 프로폴리스 드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프로폴리스를 드셨을 때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빨리 뛰시는 분들은 안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염을 예방하는 환절기에 비염을 예방하는 초간단 방법 5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비염을 즉각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이상 초간단 5가지 방법, 비염이 있는 분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2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요, 하루키가 달리기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체중 감량 그리고 감량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주변에 살 못 빼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달리기를 힘들어하신 경우가 많고요. 달리기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에 비해서 하루키처럼 정상 체중으로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잘 유지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꾸준히 그리고 잘 달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달리기를 매일 하면 살이 웬만하면 빠지는데요, 달리기를 하는 동안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칼로리 소모가 되는 것을 burns calories,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의 좋은 점은요, 달리기가 끝난 이후에도 이 칼로리 버닝이 계속 된다는 거죠. 애프터 번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이후에도 칼로리가 태워진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이 애프터 번, 운동 후에도 소비되는 칼로리 양이 증가된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달리기 이후에 달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칼로리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3회에서 5회 정도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살이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달리기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증가되는 상태, 애프터 번,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막 전력 질주 최고 속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 70% 정도 강도로만 달려도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린 속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라톤 속도도 아니고요, 마라톤 페이스보다 더 느린 속도로 달려주어도 운동 후에 칼로리 소모량 증가에는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요, 천천히 달리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주 3회에서 5회 달리기를 하면서 칼로리 소모되고 달리기 후에도 칼로리가 열심히 태워지는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시도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달리기를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맨 처음에는 1분만 뛰어도 됩니다. 하루 1분만 뛰어도 되니까요, 시도해 보십시오. 1분만 뛰고 나면은 다음날은 또 2분 뛰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루 1분, 주 3회만 한번 뛰어보시고요. 그렇게 해보면은 운동 안 하는 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건강한 변화가 생깁니다. 1분이 힘들면 하루 30초만이라도 꼭 뛰어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하는 동안 하루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릿속이 빈 공백 상태, 즉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서 달린다고 하루키는 이야기합니다. 하루키의 말에 따르면 달리기의 가장 좋은 점은 뇌를 비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떨쳐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행복해진다. 실제로 이 내용은 연구에서도 이제 밝혀졌는데요, 2013년도 5월에 이제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운동, 즉 몸을 움직이는 것, 신체 활동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달리기를 하면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신체 활동, 이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에서 결론이 나온 건데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좀 우울한 감정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에게는 꼭 몸을 계속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우울할수록 일단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이거 엄청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울하신 분들은요, 일단 나가서 어디든지 한번 가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시장에 가서 걸어보셔도 좋고요. 공원에 가서 걸어보셔도 좋고, 뭐든지 한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집 밖에 나가기 싫으신 분들은 집 안에 계시면서 버피 있죠? 버피 운동만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숨이 찰 때까지 버피를 해보면요, 일단 잠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키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지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통해서 머릿속 생각들을 지우고 난 후에는 새로운 소설을 쓸 수 있는 깨어있는 뇌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하루키가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머릿속을 비우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부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낭독을 듣고 난 후 나머지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달리는 거리가 늘어감에 따라 체중도 줄어갔다. 2개월 반 만에 7파운드가 줄고 배 둘레에 조금씩 붓기 시작한 군살도 빠졌다. 7파운드라고 하면 3kg 정도 된다. 정육점에 가서 3kg의 고기를 사서 손에 들고 집까지 걸어 돌아오는 걸 상상해 보기 바란다. 아마도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의 무게를 몸에 붙이고 살아왔구나 하고 생각하면 꽤 복잡한 기분이 든다. 보스턴에서의 생활에는 생맥주와 던킨 도너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래도 매일의 집요한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나와 같은 나이에 접어든 사람이 세상스럽게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이 다소 어리석은 일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성격이다. 매일 1시간이나 2시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달리고 있어도 4시간이나 5시간을 혼자 책상에 앉아 묵묵히 글을 쓰고 있어도 별로 고통스럽다거나 지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은 젊었을 때부터 한결같이 내 안에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말없이 책을 읽거나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쪽을 좋아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래도 젊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한 것은 22살 때였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음식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는 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몸소 배웠다. 그 결과 다소 일그러진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성 같은 것도 서서히 몸에 익혀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20대의 10년 동안 나의 세계관은 적지 않게 변화했고 인간적으로도 얼마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온갖 경쟁과 다툼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요령 같은 것을 터득해왔던 것이다. 이 10년간의 그 나름대로 힘든 생활 체험이 없었다면 소설 같은 걸 쓰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또 쓰려고 생각해도 틀림없이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다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1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한다. 글쎄, 도대체 나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 왔는지는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 확실히 추운 날에는 어느 정도 추위에 대해 생각한다. 더운 날에는 어느 정도 더위에 대해 생각한다. 슬플 때는 어느 정도 슬픔에 대해 생각한다. 즐거울 때는 어느 정도 즐거움에 대해 생각한다.
앞에서도 썼듯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두서없이 떠올릴 때도 있다. 때때로 소설의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공백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온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공백 같은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진공을 포용할 만큼 강하지 않고 또 한결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도 달리고 있는 나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오는 그와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공백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용이 아닌 공백성을 축으로 해서 성립된 생각인 것이다.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하늘이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인 동시에 실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넓고 아득한 그릇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잘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읽어드린 부분을 들어보시면은 하루키는 달리기를 하면서 번뇌를 떨친다고 할까요? 달리기를 통해서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머릿속을 최대한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 잡념을 떨쳐내는 것이죠. 달리기를 통해서 머릿속을 싹 비운 다음에 집으로 가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키가 70대가 넘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예술가로서 계속 민감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달리기를 통해서 뇌 속의 생각을 끊임없이 비우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운동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런닝머신에서 단 한 번만, 딱 단 한 번 30분만 걸어도 우울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200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결론이 나왔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보신 분들,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달리기를 해보면요, 내 기분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일단 달리고 나면, 운동하면 기분은 일단 잠깐이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런너스 하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잘 아시죠. 런너스 하이. 마치 천국에서 구름 위를 걷는 느낌. 달리기를 하는 내 몸이 느껴지지 않고, 무릎 관절, 발바닥도 아프지 않고, 둥실둥실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죠. 이 런너스 하이는요,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알려진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상황일 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행복하게 만든다. 어떤 순간이든 기분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일단 달리고 나면 사람의 기분은 좋아진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건강에 관련된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이 끝났고 이제 11월 첫 주, 첫날이 시작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 또 복로장생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건강한 것이 행복이고요. 이번 한 주도 복로장생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